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민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민법 114조에는 대리행위의 효력인데요. 여러분, 대리가 뭔지 아세요? 대신한다는 것이죠. 대리인은 대신 무언가 하는 사람입니다. 법률 대리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렇죠? 박근혜의 법률 대리인, 그러면 변호사 아닙니까? 그의 어떤 법률적인 소송을 대리로 처리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리 행위는 변호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소송을 맡긴 사람을 위한, 즉 소송을 맡긴 본인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인이 그 권한과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렇죠. 대리 행위를 했을 때 그 자기 자신을 변호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 그 소송을 맡긴 사람을 위해서 법률 대리라면 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죠. 이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무슨 말인지 언뜻 잘 모르겠습니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하여튼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거 넘어가고 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죠. 대리인이 그 본인을 위한 어떤 법률 행위, 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죠.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박근혜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이 박근혜를 위해서 하는 소송, 박근혜를 위한 어떤 법률 대리 행위임을 밝히지 않는 행위는 바로 변호사 개인을 위한 법률 행위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이 맥락이나 논리로 봐서 그 피고인에 대한, 박근혜의 형사처벌에 대한 여러가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으로 봐서 그러한 경우는 바로 상대방이 바로 대리인으로, 이 법률 대리인이 상대방이 바로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규정한다. 즉 본인을 위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을 위한 행위, 대리 행위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대리인을 위한 행위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즉 본인을 위한 행위로 본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대리인이 사기를 친다는 것이죠. 회사 다니는 사람이 뭐 김 과장이 어떤 그 농간을 부리는 거죠. 회사를 위하는 척 하면서 그 돈을 횡령을 해서 했을 경우에 과연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던가? 알 수 있었다면
그 행위를 그 개인 그 김 과장이 어떤 행위로 보지 않고 회사 전체를 위한 대리 행위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이러한 어떤 것들의 소송의 중요한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 치는 놈들은 별 법을 잘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대리 제16조 116조 대리행위 하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흥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을 인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흥결, 사기 강복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즉 대리인이 어떤 법률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소송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대리인이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느 사정을 알지 못할 경우에 예를 들자면 증거를 제출하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며칠 내로 며칠까지 내라 했는데 못 냈으면 그 증거 채택이 못 되면 소송의 중요한 어떤 성패를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의 어떤 형결이나 사기, 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영향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영향을 받았던 그 유무 자체가 누굴 기준이냐면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어떤 대리인이 어떤 전반적인 것을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결정한다는 것이죠.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를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도 아리삼삼한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를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그래서 본인이 어떤 행위를 대리인에게 어떤 특별한 법률 행위를 하라고 시켰지 않습니까?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본인은 자기가 한 사정, 본인이 대리인에게 특별한 법률 관계를 위임을 했단 말이죠. 특별한 법률 행위를 위임했는데 대리인이, 만약에 소송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그 행위를 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상속 포기?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는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상속을 포기했는 이러한 특별한 위임을 했는데 그 행위를 법률 대리인이 했단 말이죠. 법률 대리인이 상속 포기를 했다.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상속에 대해서 이런 대리 행위의 하자는 단순한 어떤 예화를 가지고 이해하기보다는 판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요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엄마가 애에게 저 밑에 가서 개원 아줌마 좀 오시라고 해라. 그 집에 조금 모자란 애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사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전방 아저씨 오라 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118조 대리인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단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보존행위. 대리인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가시원을 좀 대리해서 좀 맡아달라 했을 경우에는 그걸 판매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이용해서 과실 따가 판매하거나 아니면 펜스를 고치는 이 정도 행위를 해야지 팔 아프고 터지 팔 아프고 이래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119조 각자 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그래야지 아니하다. 이번에 박근혜 탄핵 소송할 때 법률 대리인이 수인이었죠. 아마도 여러가지 다양한 어떤 섹트의 전문가들이 모인 걸로 추정되고요.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을 때 그러하지. 전체 다가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대리 행위도 할 수 있다. 이거는요.
그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 그 내가 어떤 권한을 줌에 있어서 본인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수인이면 그 전체 다는 본인을 대리하는 거지만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 이러한 대리제도가 왜 필요하냐면 아니 사람이 일일이 다 본인이 일일이 다 뭐하거든요. 그리고 법률 같은 소송 대리 행위는 전문가가 아니면 그러한 사항 자체를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리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남이 대신할 수 있는 제도를 안 만들어 놓으면 이 복잡다기한 현대의 많은 일들을 누가 일일이 본인이 다 처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 제도도 있는 것이죠. 120조 임의 대리인은 복인권,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대리인은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가 아니면 대리인은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대리인이 법률 행위에 의해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그래 알았다 잘못했다 우리 고양이 우리 고양이 덩어리 자꾸 땡기더만 뭐 따갑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한 살 이제 넘었는데 얼마나 애교쟁인지 몰라요. 대답 잘하고 오케이.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에 대리는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또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대리를 또 뭐 한다 이죠. 제 121조 임의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전조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해서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당연하죠. 대리인이 또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는.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복대리인 선임했는데 이게 막 일 안 하고 막 게으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경우가 아닌다면은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통지나 그 해임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122조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과 그 책임. 법정 대리인은
왜 내려갈래? 알았다. 법정 대리인은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조 1항에 대한 정한 책임만 있다.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여기서 법정 대리인은 법률 대리인과 달라요. 법률 대리인은 소송에 의한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말을 하는 것이고, 법정 대리인은 법원이 정한 대리인이거든요. 만약에 사망, 실종했는데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법원이 이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1항에 대한 책임밖에 없다. 복대리인의 권한은 그 복대리인의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이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렇죠.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제124조 자기계약 상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 행위를 관하여 당사자 상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 자기가 이 사람 본인을 위한 법률 대리를 하면서 자기하고 이 사람 거하고 그 동일한 법률 행위를 하거나 양쪽 다를 상방 대리하거나 A, B 두 사람인데 그 사이에서 A의 대리인도 되고 B도 대리인 이런 행위를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가 있다. 채무의 이행 역시도 법률 행위죠. 근데 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니 돈 갚는 정도야 뭐. 본인을 위해서 할 때 양상 A하고 B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송 대리가 아니고 단지 A의 돈을 B가 갖다 주는 경우일 경우에는 상방 대리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본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본인을 내가 본인에게 받은 토지에 대해서 땅값 주는 정도의 채무 이행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125조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회사를 그만두고 마치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해서 마지막 수금을 내가 티켓 본단 말이죠. 그러다면 회사 공금이 날아가잖아요. 과연 이때는 어떠한 경우였냐. 제3자 간의 법률 행위,
그렇죠. 한전이 그 아파트 그 체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파트 전기과장한테 맡기거든요. 전기과장이 맡기고 그것에 대한 어떤 수당을 받아요. 일단 한전에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죠, 과장이. 제3자에게 대리행위를 내가 하는 것이죠.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그렇게 어떤 대리 행위를 수여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해서 대리 행위를 준 사람이 그 대리인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3자가 그 사람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뭐 보통 관행적으로는 그 음료수 배달하는 그 차를 타고 옷을 입고 와서 음료수를 내려주고 오는데 이 사람은 일과 마치고 와서 작업용 입고 사복 입고 와서 그 장부도 가져오지 않고 수금을 하러 왔다면서 돈을 받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수금하는 날짜보다 약 15일, 한 달에 한 번 해가는데 보름 만에 와서 그 수금을 줬다. 이건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 이 사람이 회사에 계속 다니는 건지 모르고 뭐 음료수 갖다 줄 때 트럭 타고도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들이 얼굴 안다는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한테 돈을 음료수에 대한 외상 대금을 주었을 때 그 상대방인 그 업주는 이 사람이 대리인이 아닐 수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한 그 본인은 이 대리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음료수 값을 한 번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업주는 이 사람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나중에 민사소송을 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